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은행의 DGB 금융그룹이 오랜 수건인 증권사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 같은 낡은 고리를 끊는 일입니다. 오늘 조직 문화 쇄신을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오늘 나온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크게 자회사 경영진을 키우고 사회이사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는 사회이사로 구성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추천권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고 경영자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대구은행을 비롯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미리 관리해 추천하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회이사는 금융 현장 경험이 있는 인물을 지금보다 더 포함합니다. 사회이사 추천권도 더 넓혀 모든 주주에게 주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DGB금융은 이번 선진화 방안이 신뢰 회복과 경영 쇄신을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사회가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 대구은행 이사회가 열릴 예정인데 공석인 대구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안건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이사는 사회이사 제도 개편에 동의하지만 자회사 CEO 추천과 관련해서는 다른 은행과 비교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다른 사회이사는 일부에서는 은행장 추천권을 뺏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DGB금융그룹이 쇄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 관심도 높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중앙에 집중된 돈과 권력을 지방에 나눠야 한다. 지방 분권은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 헌법 개정 움직임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현재의 법령이라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자율적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 수도 인력을 뽑을 수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사는 1,000원짜리 라면에는 부가가치세 1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0원 중 대구시로 가는 수입은 11원뿐이고 나머지 89원은 중앙정부로 갑니다. 지방세 규모를 21% 정도로는 확대해야 지방의 숨통이 어느 정도 틀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구시가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소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만든 뒤에야 관련 조례를 만들고 규제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조항 130개 가운데 지방분권과 관련된 건 2개밖에 없습니다. 체제 출산의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이 체제 출산이 사실은 연동이 돼 있어요.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이 소멸되면 중앙만 남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라는 것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은 4개.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 개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이 되었으면 헌법에 따라서 법령을 정비하면 되는데 개헌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우선 대통령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법령을 정비하자고 법령 개정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대구에 모인 대구와 광주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은 각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령 개정 압박에 나서는 한편 지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좀처럼 지지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위원장을 새로 뽑았습니다. 신임 위원장은 소홀했던 민생 문제 접근 등 일하는 정치로 유권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의 곽대훈, 경북도당 위원장에는 장석준 의원이 취임했습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의원이 한국당 소속인데도 공항 문제나 대구치 수원 등 굵직한 현안은 물론 민생 문제에 소홀했다며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걱정하는 그 미래 특위를 만들어서 지역민들 여론 수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이렇게 진척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부정적 의견을 밝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수도권 의원 일부가 반대할 뿐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찬성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더 많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데 2단계 이전 문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진척되는데 접근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와 탈당 등으로 공석이 된 대구 세 곳의 당협위원장 선출 등 조직 정비는 비대위의 당무감사 기준과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온 뒤에도 대구 아파트 청약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수성구 중동에 500여 가구를 분양하는 수성 골드클래스가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평균 경쟁률 6대1을 기록했습니다. 업계는 수성구는 이미 투기 과열 지구여서 주택담보대출이 40%로 제한되고 2주택 소유 가구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없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가 제한적이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가구 등의 청약자는 자금 조달 계획을 다시 짜야 해 실제 계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경북대는 치의학과 AAT 전형이 160.5대 8대 2를 기록하는 등 평균 13.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영남대는 의예과 일반 전형 20.1대 1 등 평균 5.76대 1을 기록했고 계명대는 6.89대 1로 마감됐습니다. 대구대는 7.08대 1, 대구 가톨릭대 6.32대 1, 경일대 7.24대 1, 대구 한의대 8.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운대는 항공계열이 강세를 보이며 지난해와 같이 7대 1로 마감되는 등 대구권 대학들은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곳이 많았습니다. 미인도라고 하면 흔히 신윤복 선생의 작품이 떠오르죠. 그런데 시대와 지역에 따라 미인도는 천차만별입니다. 다양한 미인도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개막했는데요. 최보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쪽진 머리와 한복, 손에 부채를 들고 밥그릇시하는 여성은 단아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1930년대 여성상을 보여줍니다. 현대적인 옷을 입은 여성과 개다리 소반을 함께 그려낸 이 작품은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의 시대상을 담았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마리 로랑생은 몽환적인 색채로 여성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담은 자인 동서양의 근현대 미인도전이 오늘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 속 여성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전시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코리아나 미술관이 소장한 150여 점의 미인도 중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은 80여 점이 공개됩니다. 전통의 미인도와 또 서양의 미인도 그리고 현대의 미인도들을 한자리에 펼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미인에 대한 모습을 비교도 하시고 전시 기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인도를 분석하고 콜라주를 만들어보는 무료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의 김현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내정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상공계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 지시에 따라 김현창 전 부시장이 대구상위 상근 부회장에 내정돼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상위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관경유착을 더욱 굳게 한다며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대구시가 공직자윤리법 취지를 무시하고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전관 예우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권영진 대구시장의 첫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권 시장 변호인 측은 변호사 한 명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재판 준비가 덜 돼서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이달 21일 오후 4시 반에 첫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이 제시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대구시가 골드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5급 간부 공무원을 직위에서 해제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이 모 구청의 건축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업무 관련 건설사 관계자에게 골프장 이용료로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대구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금품 향응 수수 사례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즉시 직위를 해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3명이 잇따라 윤리특위에 회부돼 사실상 의정 마비 상태에 놓인 상주시의회에서 이번에는 이선 김태희 부의장이 병원장으로 있는 S의료재단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 재단은 지난 3년간 위탁금이 늘어 지난해엔 최초 위탁금의 2배인 4억여 원을 받았고 김 의원에 따른 센터 팀장의 아들은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김 의원은 위탁금은 사업 확장에 따른 증액이고 채용은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한 과정이었으며 의료재단이 시 보조금을 받지 않아 겸직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